자, 오늘 그 지정도서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일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 이장우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과 인공지능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막 과거 그 이세돌과 누구예요? 알파고 이것 때문에 뭐 인공지능을 이긴다 만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솔루션이 아니라 인간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결 중에 하나다. 따라서 연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상관, 관계, 연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여기 이 책에 나온 얘기를 중심으로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초연결 시대. 근데 인공지능과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지금의 시대가 초연결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초연결. 네,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초연결 시대예요. 가끔 여러분 구글 같은데 4차 산업 디지털 경제 뭐 이런 인공지능을 치면 어떤 이미지가 뜨냐면 방사선에 서로 연결된 이미지가 뜹니다. 그 연결의 이미지가 한편으로는 융합이다, 뭐 창조적인 어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각각의 개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사실 지금 우리도 누구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단톡방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긴 있지만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연결이 복잡하게 되면 될수록 중요한 건 뭘까요? 본질적인 사고 중심이에요. 네, 사고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립성이라든지 특히 자존감 이런 얘기들 왜 자존감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없잖아요. 어떤 기술을 탑재해도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 갖고 반도체를 가지고 무슨 기술을 돈을 벌어도 이 국가가 독립성과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 효율이라는 게 있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라는 게. 효과는 결과 중심, 목표 중심이고요. 효율은 이제 인풋, 투자 중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효율보다는 효과 중심으로 봐야 돼요. 대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 위주로 그 일을 하지 말고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인공지능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많은 요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공지능이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들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스마트폰이 필요하세요? 네. 뭐 하는데 필요하세요? 이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경계예요. 갑자기 무슨 폰이 나오니까 바꾸고 무슨 기계가 나오니까 그냥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계만 바꿀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내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럼 내가 가야 될 목표를 바꿔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시대와 동떨어지게 사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보세요. 가방이 아직도 무거워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가방이 무거웠는데 지금 애들도 가방이 무거워요. 그 가방이 그 가방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교과서 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구글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책은 책대로 팔고, 그러니까 책을 파는 것이 어때요? 효과가 낮은 거죠. 그럼 세 번째는 결국은요, 이런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어때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행복해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복하도록 방법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내가 하는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바쁘지 않고 늘어난다는 거죠. 시간이 남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스마트폰 쓰면서 우리 시간이 정말 남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가장 스스로 행복하게 해지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책에 나온 소프트 스킬이에요. 소프트 스킬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드 스킬이거든요. 하드 스킬은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소프트 스킬은 어때요? 이거는 인간밖에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을 커서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 일보단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 감성적으로 뭔가 관계를 맺는 일, 유대관계를 맺는 일, 이거 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무시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는 일,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일, 이거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자리는 당연히 인공지능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마 인공지능 시대에 더 바빠질 것이고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사느냐에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행복의 관점을 찾느냐는 이건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왜냐면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목적은 그 기계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로그램화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매뉴얼화 하셔야 돼요. 왜 매뉴얼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어요. 매뉴얼 하지 못하면요, 기계가 대신하지 못해요. 매뉴얼해서 단순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과거에 5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2시간 걸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비 모임 시작할 때 몇 번 오신 분은 아시지만 거의 비슷하죠. 똑같이 합니다. 저는 어떤 다짐을 하냐면 이 모임에 제 욕심을 넣지 않기, 더 부수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기, 빨리 그 시간에 시작하고 그 시간에 끝내기. 모든 것, 왜? 그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고요, 저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일들이 더 단순해지고 매뉴얼 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시간을 많이 더 쓰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우리의 삶을 매뉴얼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계에게 맡길 것은 기계에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덜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